수다 떠는 닥터들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대장암 검사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대장암은 2015년 전체 암 중 두 번째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고 유병률은 10만 명당 약 400명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00가정 중에 약 2개 가정에서 대장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만큼 대장암은 우리에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장암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검사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분변 자멸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변 자멸 검사는 말 그대로 대변에 피가 있는지를 본다는 뜻인데요. 대변을 일부를 채취를 해서 그 대변 중에 적혈구가 있는지 여부를 현미경을 통해서 아니면 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장암 덩어리에서 그 출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장암에서 나온 피가 대변에 같이 섞여서 있는지를 찾아서 이를 근거로 암의 여부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피가 나온다 하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변에서 피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암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과 비교를 할 때 분변 자멸 검사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우선은 장점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분변 자멸 검사는 암에서 피가 난다는 가정하에 대변에서 그 피를 찾아 진단하기 때문에 우선은 대장암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대장암이 진행이 돼야 출혈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초기의 대장암이라는 경우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검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암은 있는데 검사에서 암을 의심할 만한 검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얼마 전에 분변 자멸 검사를 했고 거기에서 검사가 음성이 나와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배가 아팠다던가 아니면 대변에서 피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변비가 심해졌다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데 초기암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이 이미 진행이 된 대장암이었다라는 이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분변 자멸 검사가 무조건 나쁘고 대장 내시경 검사만이 의미가 있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장 내시경은 우선 그 자체도 완벽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꼭 분변 자멸 검사가 아니라 무조건 대장 내시경 검사만 해야 된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장 내시경에서도 암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대장 내시경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루를 시간을 비워둬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합병증도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검사 자체가 부담스럽다거나 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분변 자멸 검사를 먼저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환자 컨디션 자체가 내시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이 매우 좋지가 않아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뭐 장정결제를 복용하는 거나 그런 대장 내시경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당연히 분변 자멸 검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변수들을 그 환자에 따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검사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아이, 그래도 어떤 검사를 하는 게 더 낫겠냐? 라고 하나를 좀 골라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둘 중에 무슨 검사를 해야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 외래에 오셔서 이제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진료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이제 어떤 검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상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제 환자분이 또 증상이 있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대장내시경을 아무래도 먼저도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있느냐 또 증상이 없느냐 또 환자분만의 또 특수한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뭐 폐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검사 자체 하는 게 뭐 위험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거나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점은 제 이 영상만 보고 결정하실 게 아니라 병원에 방문을 하여 담당 의사랑 꼭 상의를 하고 나서 검사를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검사의 정확도를 고려할 때 아무래도 대장내시경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엔 분변자멸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시경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하고 또 다시 대장내시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도 이제 대장내시경을 선호하게 되고요. 또한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되기 전의 병변인, 그러니까 소위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을 발견을 해서 이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이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해서 결국에는 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대장내시경은 아래 그림처럼 이제 장 안쪽의 점막을 직접 이제 눈으로 내시경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확인해 보는 검사인데요. 왼쪽의 사진은 정상 그 대장 점막 소견이고 이 점막은 거의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입 안에 있는 점막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 안에도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없을 때는 저런 점막 소견을 보이다가 뭐 어디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이제 뭐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이제 혹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대장 점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견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악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대장암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이제 점막 병변들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이 분변 자멸 검사보다도 정확도는 훨씬 높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대장 내시경을 그러면 얼마 간격으로 언제부터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빈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뭐 언론이나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국군 장병이 뭐 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계속 의무대에서 약만 받아 먹고 약만 먹고 치료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한참 진행이 된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된 말기 대장암이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요즘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쉽게 접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대장내시경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개그맨 분께서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뭐 치료하고 계신다.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분이 보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이걸로 이야기도 하시고 하셔서 뭐 이름을 밝히는 게 뭐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면 개그맨 유상무 씨가 이제
얼마 전에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 방송을 좀 봤는데 그분 영상에 보니까 보통 2년 간격으로 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장암 진단 받기 전에 많이 바빠서 한 2년, 뭐 6개월, 2년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이제 제 기억에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 2년 사이에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이 발생을 했고, 항암 치료까지 해야 될 정도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2년도 너무 긴 간격이 아니었냐, 조금 더 짧게 자주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 39살 정도 되셨으니까, 뭐 한 2, 3년 더 빨리, 많게 한 4, 5년 더 빨리 해서 한 35살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에서 암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대장내시경을 좀 더 이른 나이에 자주 할수록 대장암 발견은 당연히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제 의사들이 대장내시경을 매년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증상이 없는 뭐 20대나 혹은 30대 이 젊은 분들에게 대장내시경을 하라고 그렇게 잘 쉽게 권유하지는 않죠. 근데 물론 이제 뭐 변비가 심하다거나 뭐 출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복통이 심하다거나 그런 이제 의심할 만한 그런 양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장내시경을 저도 권하고 있고 한 번쯤 검사를 안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검사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검사하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증상도 없고 전혀 대장내시경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위험인자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젊은 분들에게는 사실은 뭐 굳이 대장내시경까지는 안 하고 우선은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혹시 호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빨리 검사를 하고 더 자주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암 발생을 더 빨리 암 진단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렇지 않는다는 거에 왜 그럴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장내시경 자체가 흔히들 굉장히 간단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어, 이제 일반 분들 또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장내시경은 쉬운 검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장내시경 중에 가장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가장 이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내시경 후에 이제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장 천공이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인데요. 많게는 500명 중에 1명까지 이제 대장내시경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뭐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많게는 대장내시경을 뭐 하루에 거의 10개 가까이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씩 하면은 일주일에 뭐 한 50개, 1년이면은 뭐 한 500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꽤 많은 숫자가 이제 천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통계로 했을 때 500명 중에 1명인데 아무래도 한국 의사분들은 좀 더 그런 손기술이나 이런 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500명 중에 1명 정도는 생길 수 있다 하는 건 사실인 거고 그리고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점막이나 이런 데 상처가 생기거나 뭐 그로 인해서 이제 혈관 손상이 생기고 하면서 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허혈성 대장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수면이라는 표현을 의사들이 잘 사용하진 않고 이제 진정 내시경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쉽게 이제 수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수면으로 이제 주무시면서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잠을 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세데이션을 저희가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런 심혈관 쪽에 관계된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산소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산소 수치가 떨어짐으로써 머리에 이제 뇌에 가는 산소가 충분하지가 못해서 이제 뇌 손상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뇌 손상이 뭐 다른 그런 뭐 어디 마비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지마비랄지 아니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제한이 생긴달지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도 이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던 그 마취과에서 나온 논문 하나를 봤을 때는 대개는 이런 수면과 관련된 그런 합병증들은 뭐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그냥 잠깐 이렇게 조금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한 번 생겼을 때는 정말 이제 생명에 지장이 가거나 아니면 아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그런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내시경 전에 먹는 이제 장정결제 보통 뭐 한 2리터에서 많게는 뭐 한 4리터까지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게 좀 맛도 없고 또 좀 약간 비릿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래서 먹는 도중에 막 구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막 속 느글거리고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검사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덜어는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장정결제를 먹으면서 이제 구토하고 뭐 이제 이러시면서 뭐 전해질 불균형 같은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장정결제를 드시고 나서 이제 장이 이제 일종의 청소가 된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장 청소를 하면서 이제 설사를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탈수가 일어나면서 허혈성 대장염 같은 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신장 손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드물게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 정결제도 또 이게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비용 자체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이제 한국은 사실 의료비가 많이 싼 편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찌됐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이 매년 뭐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매년 검사를 해라라는 거를 이제 그렇게 권유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도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 시기나 대장 내시경 간격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 환자들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암 발생 확률이 매우 희박하죠. 근데 희박한데 굳이 이제 검진 목적으로 내시경을 하다가 뭐 장천공이 생긴다거나 마취로 인한 사고가 생긴다거나 해가지고 당장 이제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부작용까지 생긴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검사를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 소위 이제 리스크 베니핏을 따진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면 검사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이 검사를 통한 그런 베니핏이 크다. 득이 크다라고 하면 이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검사의 시작 시기, 검사 시작 연령을 정하고 또 검사의 주기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뭐한 45세에서 50세 정도 이제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이제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년을 주기로 해서 검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을 해서 거기서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 또 하나 아니면 그런 형제나 자매가 뭐 암에 걸렸었던 대장암에 걸렸었던 그런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장암과 관련된 질환들 뭐 크론병이라는 거, 그다음 뭐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더 일찍 더 짧은 주기로 이제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얼마 전에 그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이제 대장 내시경도 포함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비용 때문에도 또 결국에는 그 암 검진 사업에 대장 내시경을 포함시키는 거를 추진을 하다가 비용 때문에 이제 우선은 미루는 걸로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분변 자멸 검사보다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좀 더 그렇게 득이 되는 게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따져서 어, 검사 시기나 그리고 검사 주기, 그리고 검사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고, 환자분들의 상황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시경하는 병원들은 정말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나 뭐 이런 데 가셔서 한번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대장암 검사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장암 편 2탄, 대장 내시경 중 대장 천공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생길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뭐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